그리고 올해 모실 작가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한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 영어 공부법의 저자이신 윤희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제 책을 혹시 보신 분들 다 보시고 오신 건가요? 안 보신 분들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네네네. 보신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도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가입을 해주셨을 거고, 저희 학원은 근처에요. 저기 남광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탄에서 지금 5년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전에는 수원에서 입시 학원 부원장으로 좀 오래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생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바로 코앞이잖아요, 수능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만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영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영어 성적은 올려줄 수 있는데 영어로만 대학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어 변별력인데 국어는 고등학교 때 절대 오르지 않아요. 고1 모의고사 점수가 고3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미리 좀 국어 공부를 시킬 수 없을까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국어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국어 실력이 쌓이지도 않고,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초등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4학년 때까지 영어 단어 암기를 안 시키거든요. 그 이유는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암기, 시험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고학년 돼서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회화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 다 했는데 사실 스피킹 제대로 되시는 분들 한국에 많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때랑 똑같은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패턴으로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3까지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결국 대학교 가서 YBM을 다시 다녀야 되고 영어 배우느라고 영어 자격증 따야 돼서 토익 토플 따야 돼서 돈을 다시 쓰는 아이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영어가 암기나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문장 구조를 배워가는 걸로 해야 돼서 저는 4학년 때까지는 단어 암기를 시키지 않고요. 근데 대신 국어 단어 암기를 엄청 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국어를 그냥 읽거나 책을 뭐 여러 개 읽거나 뭐 논술을 좀 하거나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어 단어를 아는 양이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아는 단어량이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작가가 되려면 우선 자기가 가진 단어량이 많아야 글이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단어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이들한테 논술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는 단어 암기를 엄청 시켜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다 암기를 시켜요. 뭐 뻐드렁니 몰라요, 애들 이런 거. 아궁이 몰라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암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책을 뭐 책 많이 읽으면 물론 좋죠. 근데 우선 1번으로 읽어야 될 책은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뜻을 다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는 열심히 안 봐. 학기 초에 학교에서 교과서 받아서 학교에서만 쓰다가 학기 끝 나면 거기에 책 다 버리고 다음 학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그 교과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단어라도 다 알고 그 학기를 지나가면 그 학생은 사실 중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준비 80%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아이가 뜻을 모두 아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쳤던 그 경험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으로 내려와 보니 확실히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간절한 게 있어요.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울며 불며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인서울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뭐 경기도권만 가면 돼요. 이러고 이제 찾아오는 애들이라 걔네는 사실
마인드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애들이 하겠다고 직접 오는 거니까. 근데 초등은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교육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아이들은 저한테 맡기고 시간만 주시면 제가 아이를 이제 시간을 두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못 기다려. 애가 바뀔 시간을 안 줘. 학원에 보내놓고 한 달이 지났어. 두 달이 지났어. 왜 애가 영어를 아직도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영어를 고3 때까지 하고도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데 왜 애들은 우리보다 능력도 더 훨씬 많이 떨어지고. 제가 지금 애들 교육하는 그 똑같은 영어 교육 방식으로요.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제자들, 지금 대학생들이죠. 그 친구들 대학교 가고 걔네 여름방학 때 그때는 수능 영어밖에 안 했어가지고 걔네도 회화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라 한번 그 친구들 대학생 되고 여름방학 때 제가 불렀어요. 너네 회화 못하잖아.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그걸 영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장 만드는 법을 배우는 영작이죠. 초등학생들은 영작지 하나에 15문장 있는데 그거 저희 수업 1시간 반 하는데 그거 15문장 그 1시간 반에 다 하기 힘들거든요. 초등학생은. 근데 그 대학생들을 불러서 그거 시켰을 때 1시간에 한 4장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속도와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걔네는 한 달 만에 정말 많이 배우고 갔거든요. 방학 동안만 한 거여서. 근데 초등학생이 그 과정을 똑같이 한다. 최소 6개월 걸려요. 아이들은 정말 느려요. 그리고 산만해요. 초등학생은 다 산만해요. 공부 좋아하는 애 없어요. 요새는 가끔 좀 이상한 애들이 있긴 해요. 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해. 2시간을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앉아만 있어. 쓰기만 해. 선생님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산만한 애가 좋아요. 애들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애들 보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워요. 괜찮은 걸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 애답지가 않은데 좀 차라리 말썽을 부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얘는 속 얘기는 어서 하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산만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냥 그거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돼요. 우리 애만 막 저 상담할 때마다 어머님들 오셔서 저희 애가요 단어를 못 외워요. 저희 애가 너무 산만해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 얘기 진짜 100번 상담하면 한 98분 정도 하세요. 내 애들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얌전해지도록 만드는 거고, 그런 애들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저희 학원은 이제 숙제가 없기 때문에 4학년까지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협박을 하죠. 너 여기서 1시간만 동안 집중 안 하면 이거 다 숙제로 내줄 거야. 집에 가서 숙제할래? 여기서 하고 갈래? 그러면 애들이 선택을 해요. 하고 갈게요. 왜냐면 숙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딴 학원 많이 다녀봤던 애들, 특히 대형 다녔던 애들. 뭐 에이프릴 막 여기. 어릴 때부터 숙제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숙제로 협박하면 집중력이 확 높아져요. 그리고 저는 숙제를 안 내주는 이유가 집에 가서 숙제 1시간 할 거 제가 여기서 20분 잡아놓는 게 효율이 훨씬 높아요. 집에 가면 안 해요. 엄마가 아무리 시켜도 그 집중력도 없고 애가 집중해서 뭐 내가 이걸 틀렸구나 막 이런 애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 앞에서 20분을 시키면 집에 가서 1시간 숙제하는 그 효율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내줄 거면 차라리 학원 체류 시간을 늘리셔라. 여기 두시면 제가 시켜서 보내겠다. 그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애들도 그게 좋잖아요. 집에 가서 2시간 숙제하느니 여기서 30분 더 하고 가면 그게 더 이제 자기들도 편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수랑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어머님들의 기다림. 초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은 물론 머리, 능력, 뭐 공부 습관, 성격 조금씩 애들 다 다르죠. 애들 성격이 다 다른데 애가 못 기다려서 학원을 관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짜 초등은 98%가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못 기다리세요. 왜 애가 아직도 요거밖에 못하죠? 왜 애가 아직도 영작을 아직도 이렇게 쉬운 걸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얘기는 보통 6개월 이상 참고 보내주시는 어머님들한테서는 안 나오고 보통 1, 2개월 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3, 4일에 한 번씩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애 늘고 있나요?
3, 4일 만에 안 늘거든요. 안 늘었어요, 어머님. 안 늘어요. 이렇게 빨리 늘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실수를 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 학원에 틀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님도 계세요. 학원에서 문제집 풀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고학년이에요.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이제 문제집을 풀고 틀린 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시 다 틀린 문제 다 풀어갖고 와 이제 보냈어요 집에. 어머님이 이제 그 문제집 보신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학원엔 틀리러 오는 거예요. 어머니 학원엔 틀리러 와야죠. 여기서 틀려야 학교에서 안 틀리지. 여기서 많이 틀려야 돼요. 그거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 애한테 그대로 가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럼 애가 거짓말해요. 안 틀린 척, 맞은 척, 뭐 답지 보고 뺏기고. 틀려야 돼요. 뭐 틀리는지 제가 봐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계속 틀리라고 해요. 네가 뭐 틀리는지 선생님이 봐야 네가 뭘 모르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걸 계속 하는 건데 제가 뭐 악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뭐 플룻을 한다고 학원을 간다고 쳐요. 저는 갑자기 프로가 될 수 없어요. 틀리러 가는 거 아닌가요? 학원 가서 뭐 삑삑 소리 내고 막 소리도 못 내고 그 시간을 보내러 학원을 가는 거 아닐까요? 애들도 똑같아요. 틀리러 오는 거예요. 틀리러. 그러니까 그 틀리는 시간, 실수를 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뭔가 학원에서 100점을 맞아왔대. 기뻐. 학원에서 막 계속 단어 시험 다 맞았대. 기뻐. 그럼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학년 돼서 안 하겠다고요. 저학년인데 막 숙제도 4시간 했어. 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뭐 100개를 봤는데 100개를 다 맞았대.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수준에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고 오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맞은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틀린 거에 집중하시지 말고 맞은 거에. 오, 이런 것도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중에 5개 맞았어. 그래도 막 손 꾹 누르시고 그냥 오, 이것도 알아. 이렇게. 초등학생은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그러면 그냥 또 훅 넘어가요. 애들이 단순해가지고 고학년은 조금 그래도 선생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저학년은 우와 이것도 알아. 우와 천재야? 막 이러면 그냥 진짜 좋아가지고 이래요. 애들 다 그래요. 근데 그 힘이 애가 앉아있게 하는 힘이고 그 힘이 다음 시간에 또 학원 오게 하는 힘이에요. 그거 선생님한테 그 소리 듣고 가면 집에 가서 100% 자랑하거든요. 지가 10개 틀리고 5개밖에 안 맞았는데도 집에 가서 자랑해요. 엄마, 나 오늘 칭찬받았어. 잘했대. 나 문장 다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사실은 학원에서 칭찬 1000개 해줘도 엄마한테 가서 5번 혼나면 그거 이제 다 없어져요. 거품처럼 사라져요. 왜냐면 엄마 힘이 제일 세요. 학원에서 아무리 애한테 막 자신감 주고 너 잘해 이거 아무리 해줘도 엄마한테 가서 야, 너 이것도 몰라? 이 얘기 한 번만 듣잖아요. 그러면 100일 동안 쌓아 올린 그게 와르르 무너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여태 올려놨는데 얘 이제 조금 자신감 요만큼 쌓아놨는데 집에 가서 엄마가 너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아직도 몰라? 이거 아직도 몰라? 야, 너 학원 다닌 게 몇 년인데 아직도 투부정사를 몰라? 그 얘기 한 번만 듣고 오면 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중학생은 괜찮아요. 중학생은 이제 자기에 대한 판단력이 좀 생길 때라 괜찮은데 초등학생한테는 이제 너 아무것도 몰라? 너 이거 왜 몰라? 이것도 몰라? 너 어떡해? 뭐 이런 불안감을 아이한테 보내실 때마다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진짜. 한 번이라도 그냥 속으로 다 누르셔야 돼요. 옆집 가서 욕하세요. 애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진짜. 애 앞에선 티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실수를 이제 아이들이 맨날 틀리는 게 당연 이제 기본값이다. 그거를 제가 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라고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애 한 번 틀리고 막 점수 안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셔서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서 얘한테 객관적일 수 있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 내가 얘네를 보는 이 정도 거리에서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을 키워주시면 조금 더 아이한테도 자기가 성장할 이 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너무 애를 이렇게 꽉 올가매고 계시는 그런 집이 보여서 애가 못 커요. 애가 엄마가 이렇게 꽉 조이고 있으면 딱 그만큼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애들이 보여요.
이제 학원에서는 아주 많은 애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자라온 특성, 성격, 뭐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대하는 습관, 공부를 대하는 자기 마음가짐, 그리고 엄마의 그 리액션,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바보여도 상관없어. 진짜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칭찬만 해줘도 돼요. 그런 애들은 진짜 고학년 돼서 실제로 공부를 해요. 아무것도 공부도 안 했어. 막 3학년, 저희 학원에 가끔 그런 애들 와요. 3, 4학년인데 어머님들 중에 가끔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아, 이 나라에 이제 다 대형학원 다 보내는데 나는 그런 지옥구설에 우리 애 넣고 싶지도 않고, 영어? 아, 굳이 뭐 영유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안 가도 돼. 놀아. 그래서 3, 4학년까지 놀린 어머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니까 주위의 얘기를 듣고 아, 영어학원 가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러 다녀. 근데 다 얘를 안 받아주겠대. 얘는 너무 늦게 왔대. 얘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 할 거면 7살이랑 하세요? 막 이러니까 애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3학년이 7살이랑 하나? 그래가지고 못 가요. 학원을 못 가고 그런 데를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고 돌고 돌다가 저한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레벨 테스트 안 봐도 돼요? 4학년인데 이 영어 한 번도 안 했는데 갈 수 있어요? 우선은 와보시라고. 아직 영어 공부 한 적 없으면 레벨 테스트는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의미 없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애가 할 마음 있는지나 좀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애들 있어요. 3, 4학년에 저랑 영어 공부 그냥 아예 처음 시작하는 애들 있어요. 파닉스부터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빨리 늘어요. 왜냐면 걔네가 왜 빨리 느냐면 대형학원에 가서 비교를 당한 적이 없어서 자기 옆에 친구들 보면서 쟤는 잘하네? 이렇게 주눅이 자기 혼자 들거든요. 나는 원어민이랑 말 못하는데 쟤는 막 해. 막 선생님들이 막 쟤 잘한다고 칭찬해. 엄마가 막 너 레벨 몇이냐고 막 자꾸 확인해. 이런 비교가 없었어. 걔는 그냥 3학년 4학년이 됐어. 그래서 그냥 걔는 뛰어놀다가 3학년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 와서 못해도 돼 이제 하자. 3학년 4학년 시작하기 딱 좋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애들이 오히려 공부에 대한 반감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까지 안 해서 사실 자기도 좀 하고 싶었어. 이제 자기도 슬슬 딴 애들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애가 할 때거든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제 주는 모든 거를 막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그런 애들은 빨리 늘어요. 오히려 막 1, 2학년 때 막 딴 학원 다녀서 대형학원에서 지치고 막 숙제 싫고 학원 싫고 막 엄마랑 전쟁하고 막 이렇게 온 애들보다 훨씬 빨리 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 빨리 느니까 이제 초등 저학년에는 이게 다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초등은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의 피드백을 먹고 자기에 대한 인식을 쌓아가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지 과정. 초등의 공부량을 밀어 넣으시려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에는 80%예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초등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영어를 잘해. 이렇게. 그냥 착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애들 중에 예전에 학교에서 해마다 특기 쓰라고 하면 영어 이렇게,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근데 영어 이렇게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애는 중학교 가서도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5학년이나 6학년이 되면은, 여기 혹시 5, 6학년 이상 어머님들 계신가요? 오, 되게 많으시구나. 5, 6학년에서 이제 중1 사이에 아이가 선언을 하죠. 공부를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 왜 해야 되냐? 네, 아이가 이제 모든 집에서 이제 선언을 해요. 좀 늦는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까지 그 얘기 안 하고 잘 가는 애도 있긴 한데 별로 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말을 안 듣는다.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제 자기 고집이 되게 세질 때라.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써서 책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5, 6학년이 대입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5, 6학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5, 6학년에 저는 제가 4학년 때까지 숙제를 안 내주는 이유는 5, 6학년에 그동안 안 했던 양 다 밀어 넣으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요.
5, 6학년 형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기 때문에 뭐 이러고 선생님 저도 저거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넌 지금 놀고 있잖아. 그때 되면 너도 다 할 거야. 그래서 고학년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저학년 때는 왜 안 시키냐? 이제 자기 인식, 자기 공부에 대한 인식, 뭐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이 좀 없었으면 해서 그 자신감 이제 넣어주는 거에 우선은 초점을 두고 실력은 실제로 이제 천천히 쌓아주고요. 아이들마다 그 속도가 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반별로 레벨을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너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거고 뭐 진도 빠른 애들은 빨리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5, 6학년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중학교가 무너지거든요. 중학교 공부는 반드시 5, 6학년에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해요. 중학교 가기 전에 5, 6학년 때 중학교가 중학교 내용을 다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암기력이 중요해요. 중학교 공부는 그냥 전 과목이 다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암기해야 돼요. 국어도 암기해야 되고요. 사회과학 다 암기해야 되고 영어도 암기해요. 그냥 싹 다 암기해요. 근데 아이가 5, 6학년 때 나 암기 안 해 라고 마음을 공부에 닫는다. 그럼 중학교 공부 이제 망한 거예요. 중학교 가서 다 암기해야 되는데 안 하겠대 애가. 하나도 암기하기가 싫대. 그러면 애 머릿속에 암기량을 넣어줄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5, 6학년 때 공부 안 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게 저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 안 죽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땐 뭘 해야 되냐?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쳐 본 결과 고등 준비를 중학교에서 미리 안 하고 오면 고등에서 못 따라간다. 왜냐면 초등에서 중학교는 레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중학교 내신 시험 봐보신 이제 그 자녀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요 근방에 어느 내신 준비해주는 학원 보내면 그냥 뭐 낮아야 B, A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지필평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때 뭐 나 영어 한 8, 90 나왔어. 보통 뭐 한 85점? 89점? 뭐 그 정도 영어 나왔어.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1에 3월 고1 3월 그 첫 주 입학하고 첫 주가 지나기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보거든요. 그때 등급이 그게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고 쉬운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학교 때 영어 점수 한 80점 후반 정도 받았던 애들이 이제 고등 첫 모의고사에서 보통 3, 4등급을 받아요. 60점대, 70점대. 왜냐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등 모의고사는 아예 묻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그런 단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용을 하고 문제의 속뜻을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집게 강사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왜 수능 때 이제 문제 풀이해주는 쪽집게 강사들. 저도 그거 한 거예요. 이제 애들이랑. 이 문제를 네가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중학교 때 미리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 6학년에는 중학교 대비를 해서 암기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가 암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암기하는 시간의 배분 요거 한 장을 저희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계속 국어 암기시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단어를 암기시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A4 용지를 줘요. 이만큼 여기서 이제 밑줄을 쳐주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문장으로 암기해 놓는 걸 시켜요. 그러면 처음 한 초등학교 2학년 뭐 그때 시작하면 여기 한 2줄만 밑줄 그어줘도 외우는데 한 40분 걸려요. 왜냐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맨날 또 해. 그러니까 매 시간 오면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학년 애가 6개월, 한 8개월 정도 되면 여기 한 장 다 외워요. 그리고 그 한 장 다 외우는 시간이 한 20분? 그 시간도 줄고 양도 늘고. 그래서 자기도 놀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가는 게 저는 국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했던 내가 불과 6개월 만에 우와 이만큼 20분 만에 다 외웠네? 그거를 폭을 점점 시간은 줄이고 폭을 늘리는 게 중학교 대비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5, 6학년이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5, 6학년에 제가 아무리 많은 양을 밀어 넣어도
얘들은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준비가 미리 안 돼 있다. 그런 애들한테는 암기 못 시켜요. 왜냐면 5, 6학년에 처음 왔는데 여기 2줄 외우면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러고 있으면 5, 6학년에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암기할 양이 너무 많은데 그때 와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저학년부터 국어학습을 해주셔라.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영어는 목적이 아니에요. 영어는 우리가 뭘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죠. 우리 어릴 때는 뭐 영어 너무 잘해. 그럼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영문과를 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왜냐면은 반에서 이제 영어를 잘한다. 우리는 뭐 이제 자기 특성을 개발해주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영어야. 그럼 영문과 가고 뭐 별 생각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애가 영어 잘한다고 영문과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영어는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영어 공부를 시키셔야지 영어 무조건 잘해야 돼. 왜냐면은 영어를 못한 내가 좀 답답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영어를 못해서 답답했기 때문에 그걸 애한테 그냥 밀어넣으시면 안 돼요. 애한테 네가 영어를 잘해서 너한테 유용한 게 뭔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애가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뭘 하고 싶다고 하던지 간에 저는 기승전 영어로 가는 거죠. 너 연예인 하고 싶어? 그럼 영어 잘해야 돼. 왜? 그럼 요새 다 글로벌이잖아. 한류 몰라? 영어 잘해야지. 연예인? 영어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해야 될 이유를 주세요. 영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을 잘 보러 애들 다 선생님 영어를 시험을 왜 잘 봐야 돼요? 애들은 다 시험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학원을 다니면 다 시험을 보니까. 시험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중학생 애들한테도 그래요. 너 수능 잘 보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너 대학 잘 가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어를 해놨을 때 너한테 유용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네가 조금 여유로운 어른이 됐으면 해서 너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너한테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사회과학도 다 가르치잖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은 조금 여유로운 어른으로 20대가 됐으면 해서 가르치는 거지. 너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라고 그거 지금 그거 여기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잘 볼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고 네가 이걸 해놔서 나중에 네가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고 그냥 도구고 그리고 영어는 그래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단어를요, 암기를 저학년한테 왜 안 시키냐면은 이제 다 해보셨겠지만 영어 단어 1000개 외우고 10,000개 외우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단어만 외웠잖아요. 그러면 영어 문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한국말은 자리가 안 중요해요.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밥 먹었어 나는 밥 먹었어. 그래도 말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따라다니니까 뭐 주어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자리가 조사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애가 뜻이 달라져. 근데 애들이 그건 모르고 단어만 암기를 해요. 그 단어를 암기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걸 알아야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영어 교육은 없어. 그냥 애들한테 단어만 막 암기를 시키고 애들은 문장을 만들지 모르는 채로 고학년이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 단어 암기를 아주 많이 했어도 고학년에 실제로 한 5학년 정도에 5학년 정도에도 오는 애들이 꽤 있죠. 이제 학원을 다 돌았어요. 뭐 영유도 다녀봤고 큰 학원도 다녀봤고 뭐 지치기도 지쳤고 애도 더 이상 숙제를 하기 싫다고 하고 뭐 안 다니는 애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AR 지수도 한 4점대, 5점대가 나와요. AR 지수가 높다는 거는 단어량이 많다는 거죠. 애가 가진 단어량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키는 제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간단한 문장 11개가 있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I run, I ran, I can run, I am running, I was running. 그래서 다 run이야. 다
이제 단어, 그러니까 그 동사는 하나예요. 근데 시제를 다르게 해서 이제 그걸 다 해석하라고 해요. AR이 5점대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해요. 단어가 두세 개밖에 없는 문장인데도 시제별로 한국어 어미를 바꿔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시제 개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책만 막 읽은 거예요. 글밥 많은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책에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써놓는 게 왜냐면, 고등학생들 가르치면 그 수능 질문을 다 징검다리 해석을 해요. 수능 질문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단어를 이제 눈으로 찾아.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통통통통통통 띄어서 해석을 해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읽어서 찍을 수 있는 답도 만들어 놨어요. 수능 출제위원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내 능력에 안 맞는 글밥이 많은 높은 원서를 읽어. 막, 얘, 5점대 읽어. 엄마가 흡족하대. 흡족할 일이 아니에요. 얘가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그걸 뭐 읽으면 뭐 얘가 이거를 시제를 현재인데 막 과거로 하는지, 현재 완료 시제를 제대로 해석은 하는지, 전치사 아무것도 해석 안 해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5점대 나오고 해서 그 짧은 문장 해석해보면 그거 못하고, 그리고 막 제가 AR 지수 막 한 1점대 되는 거 갖고 와서 이제 해석시켜봐요. 한 페이지에 문장 2개밖에 없어요. 자기는 5점대 읽다 왔대. 해석시켜봐요. 전치사 해석을 못해요. 간단한 해석은 하죠. I am home for fishes. fish.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I am home for fish인데 해석을 못해. 이러고 있어. 이거 한국어로 해석해봐. 이러고 있어. 그러면 for fish를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고 여기만 해석해봐. I am home만 해석해봐. 그럼 해요. 근데 전치사까지 해서 그걸 한국어로 바꾼다.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원서를 읽히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다. 옆집 애가 5점대를 읽는다고 해서 부러워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영어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공부 자체에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도 첫째는 처음 키워보시는 거라서 시행착오는 다 첫째들이랑 하세요. 그래서 첫째들이 좀 많이 망하죠. 5학년 돼서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 다 첫째예요. 왜냐면 이미 지쳤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지쳤어. 난 이제 너한테 해줄 걸 다 해줬어.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하겠대. 내일 모레 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엄마랑 사이도 멀어지고. 근데 제가 중학교 가고서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서도 그닥 멀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엄마랑도 계속 마음으로도 유대관계 친하고 그런 애들을 보면 그 집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해요. 엄마랑 같이 운동을 해. 엄마, 아빠랑,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운동하는 집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 정서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애들이 시간이 없는 건 알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시간이 더 없기는 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운동은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도. 애 정서에 좋아요. 아이가 그리고 더 건강하고 공부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애보다 운동을 병행하는 애가 저는 공부 효율도 더 높은 것 같고 부모님이랑 사이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어릴 때 너무 그 공부에 질리지 않은 게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학원 실제 예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관뒀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이었어.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외동이야. 양가의 그 기대와 막 그걸 한 몸에 받아가지고 막 할머니가 피가 버러시고 친할머니가 오셨다가 외할머니가 오셨다가 엄마가 왔다가 엄마는 특목고를 나오셨대요. 어딘지는 말씀 안 하세요? 특목고를 나오셨대요. 애한테 기대가 막 진짜 온 집안의 기대가 보여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애는 참 많이 산만한 편이었어요. 여자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산만하고 집중력도 없는 편이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더 떨어지는 편이고 근데 그
이제 아이가 한 명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친척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집안에 걔 하나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비교군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의 객관적인 그 조금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얘가 특목고를 다니고 있어. 2학년인데 초2인데 특목고 다니는 애처럼 공부를 시켜요. 오자마자 제 책을 읽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책을 읽고 오신 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 교육관에 공감을 해서 저는 애들마다 속도가 다 있고 다 애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가셔야 됩니다가 제 책의 주제인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방법도 있구나. 이것까지 해야겠다 해서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딱 2달 다녔거든요. 2달 동안 학원에 전화도 진짜 많이 오고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아직 늘 때가 아니에요. 6개월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국어도 같이 했어요. 제가 이 친구는 영어보다 국어 어휘가 너무 없다. 그 책을 정말 무슨 책을 읽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책을 읽히셔도 애 수준에 안 맞는 약간 어려운 걸 읽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가 2학년 치고도 어휘량이 너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 학습을 하는데 국어도 이제 사회과학 국어를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맨날 그게 산출이 되는데 40점, 30점, 이제 이런 점수가 매일 나왔어요. 근데 처음 오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아이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성장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학원에선 다 괜찮다고 했는데 그거를 맨날 한 거를 집으로 다 보내달라고 하셨고 그걸 다 보내주면 이제 그게 국어 지문이 뭐 초등 지문이니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글자도 크고 하니까 이제 뭐 지문이 뭐 이렇게 한 장일 때도 있고 조금 여기까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지문이 이제 집으로 가면 그 종이를 갖고 애랑 2시간 동안 문단을 나누고 주제를 찾고 그거를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화하면서 자랑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2를 붙잡고 안 그래도 학원에서 영어랑 국어랑 지금 3시간을 공부하고 간 애인데 집에 가서 2시간을 앉혀놓고 이걸 문단을 나누는 걸 시켰대. 하시지 말라고. 어머니 그러시면 그냥 숙제 안 보낼게요.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걸로도 지금 충분하다고. 그냥 좀 기다려 주셔라. 그래도 보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계속 시키신 거거든요. 3, 40점 나오는 게 싫은 거지. 지금 3, 40점 나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걸 100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애가 지치죠. 엄마 나 국어 하기 싫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는 공부가 있는데 그 집은 이미 아이가 특목고를 다니고 있다는 기준 하에 교육을 하고 계셔서 이제 2달 되고서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이거는 학원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해도 집에 가서 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얘한테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한들 얘는 그냥 자기 기준이 항상 이제 나는 못하는 애 이렇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셔도 학원에서 100% 해줄 수는 없어요. 엄마랑도 손발이 좀 맞아야 돼요. 엄마도 조금 애한테 이렇게 우쭈쭈도 좀 해주고 학원에서 뭐 했어? 그래서 우와 그런 것도 했어.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좀 있어야 애가 조금 이제 어깨뽕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할 맛이 나는데 자꾸 기를 죽이면 이제 아이 공부하기가 장기적으로 공부하기가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학년 정도까지는 초기 경험을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인식을 쌓을 때라고 생각해서 이때 공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지겹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등 영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영어 대비는 국어로 하는 거다. 암기력. 그러니까 암기는 국어 암기로 이렇게 문장을 점점점 늘려가고 시간을 줄이고 그걸로 해서 이제 5, 6학년 때 그 중등 문법을 5학년 때 시작해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하는 문법이랑 고등학교 때 하는 문법은 어차피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을 확실히 5, 6학년 때 공부를 여러 번 해놓고 중1 정도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고등 때까지 문법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문법이 학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고등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력이 우선은 이제 자기가 암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중학교 내용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암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아, 저 요 정도의 양이면 나 뭐 몇 분이면 암기하겠네. 이제 그게 감이 오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5, 6학년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제일 중요한 시기다. 진짜 대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 책 제목을 5, 6학년이 대입을 결정한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출판사랑 고민을 했는데 5, 6학년이 대입을 결정한다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 입시는 초등부터 시작되는 거다. 다 도미노예요. 그래서 2학년 지금 그 아이, 특목고 다니는 그 초2 아이, 그 아이가 과연 특목고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지쳤어, 애가. 그러면 이때 힘들어져요. 안 하겠다고 할 거야. 그럼 중학교 공부가 무너지죠? 그럼 고등학교 때도 못해요. 이런 애들이 가끔 고2 정도 돼서 저를 찾아왔죠. 이제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들이 그런 애들이었죠. 고2가 되면 아무리 집에서 뭐라고 한들 이제 자기들도 옆에 분위기도 보고 선배들 뭐 대학 떨어져서 우는 것도 보고 이러면 이제 고2 되면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하겠대요. 인서울을 하겠대요. 여태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인서울을 시켜달래요. 제가 신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2 때 와서 선생님 제 선생님 시킨 거 다 할게요. 인서울만 시켜주세요. 야, 너 경기권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고2 때 정도는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뒤집을 수 있는 한계가 고등학교 때는 또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올려줘도 딴 과목이 안 돼서 그 아이들은 이제 경기권만 가도 잘 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애들은 사실. 그래서 중등 영문법의 기초는 이제 미리미리 막 저학년 때부터 막 문법 공부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그 초등 영문법 777이라고 그 마다통에서 나온 그 교재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이번에 그 제 책 보시고 저기 지방 부산 포항 막 이런 데서 그 초등 문법 기초 해달라고 연락이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5, 6학년 수업하면서 그걸 썼어요. 초등 영문법 777. 근데 그 초등 영문법 777을 저학년이랑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은 저는 한 3학년까지는 절대 문법 공부 시키지 마세요. 단어 암기도 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문법 막 주어네, 동사네, 막 이런 형용사네, 한자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한글이랑 영어의 병용도 힘든 애들한테 거기에 한자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는 한자까지는 넣지 말고, 그래서 이제 중등 영문법의 기초를 다지고 싶으면 저학년 때 국어 암기를 해라. 그러니까 국어 단어 암기가 더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이건 반복이 된 얘기고. 그래서 각자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달라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한 애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오르는 애도 있고, 저희 학원에 지금 4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온 지 얼마 됐지? 한 5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학년까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디 학원을 보내시긴 보내셨던 것 같은데 학원마다 쫓겨났대요. 얘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이제 쫓겨났대요. 그래서 어머님도 조금 그 친구 형도인데 형도 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인데 우리 아들들은 공부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을 다 이미 내려놓으시고 여기라도 가보자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4학년 처음 왔는데 영어도 몰라, 국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지금 암기를 얼마나 잘하는 몰라. 이 국어도 처음에 너무 암기를 못해가지고 다 써라, 10번씩 써라, 이제 이렇게까지 또 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영어 문장도 너무 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갑자기 확 뛰는 애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얌전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애들마다. 그래서 애가 좀 느리다고 해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 6학년이면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뭐 4학년 정도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표인데 사실 이거 제가 두 번째 책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넣으려고 만든 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PPT 만들면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초1, 2에는 파닉스를 그냥 놀이처럼 재밌게. 그래서 3학년부터는 이제 파닉스가 완료된 채면 좋겠죠. 근데 3학년에도 가끔 이제 파닉스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3학년 때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파닉스가 적당하고, 문장력이라는 건 이제 제 공부법인데
이제 단어 암기를 안 시키고 한글 문장을 시제를 구분해서 이제 영어 문장으로 어순에 맞게 바꾸는 연습. 그러니까 아주 짧은 것부터 주어랑 동사 있는 그런 문장부터 해서 이제 천천히 그렇게 바꾸는 연습. 그래서 문장력 연습을 이렇게 쭉 반복을 하다가 중학교부터는 이 문장력 연습이 아니라 이제 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 내신 문법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문장력 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문장력이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학년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때쯤 완성이 돼서 중학교 준비해주기가 편하고. 중등 기초 단어는 이제 조금 빠른 애들 같은 경우는 4학년부터 이제 암기 조금씩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뭐 잘 안 되면은 그냥 이때 건너뛰고 5학년부터 중학 영단어 9000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5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학원은 5학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1까지는 중1 되기 전에 완료가 되면 최고로 좋아요. 이 책은 이제 중학교 대비하는 단어책이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완성을 해서 이제 중1부터는 이 고단 끝을 하는 게 좋아요. 고단 끝은 이제 고등 단어 2만 개가 들어가 있는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책인데, 그래서 저는 단어책은 많은 단어책을 보는 것보다 저희 학원 지금 5, 6학년 애들 이 중앙 영단어책 걸레짝이거든요. 너덜너덜너덜. 진짜 다 버리고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책을 걸레처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질 때까지 그 책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하나는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여러 책 많이 사줄 필요도 없고 하나만 제대로 해도 가져갈 거 충분히 가져가요. 그래서 이 고단 끝은 2만 개가 들은 책인데 이 해마다 개정판도 나와요. 그 해 수능에 포함됐던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던 단어가 있으면 새로 추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요 중학 영단어 9000 끝내고 나면 중1부터는 이거를 그냥 수능 전까지 이 책만 계속 반복하면 된다. 단어는 안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에 단어를 시작한다. 그러면 수능 보기 전날까지 단어는 해야 돼요. 단어는 그냥 끝까지 해요. 쭉 해야 돼요. 쭉 그냥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날도 단어는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책으로 돌리는 게 저는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썼던 책이라서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쓰고 있고, 그래머 인 유즈 병행하면 좋아요. 베이직. 인터 말고 베이직.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근데 이 그래머 인 유즈는 이 문장력이 좀 다 된 상태에서 하면 아이가 이해력이 훨씬 빨라요. 문장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문장을 하나도 만들지 모르는데 무작정 문법으로 그래머 인 유즈를 배운다. 이거 성인이 봐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력 공부를 좀 한 친구가 6학년 때 그래머 인 유즈를 보면 좋아서 이제 저희는 이거는 그냥 부교재로,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남을 때 하라고 그냥 그 정도로 활용하는 책이고, 이제 중앙영문법 스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영문법 그거 777 있죠?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 좋아요. 스타터. 이것도 책이 보면 되게 쉽거든요. 비동사, 막 에마, 이즈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중앙영문법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뭘 하냐면 용어를 배워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뭐 대명사가 뭔지. 최근에 온 5학년이 있어요. 저기 망포에서 지금 어머님이 픽드랍을 하고 계신데, 그 친구가 왔는데 지금 5학년 친구들은 사실 그 친구가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근데 현재 5학년들은 이거를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5학년들은 겨울방학부터는 이거를 들어갈 차례여서 걔만 혼자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하면 혼자 진도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하고 이거를 내가 따로 병행해서 숙제로 내주겠다. 애들 여름방학에 했던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친구는 병행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꽤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명사, 주어, 이제 용어를 구분을 못하죠. 애들 투부정사가 뭔지도 몰라요. 투부정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여기 가서 그냥 투부정사를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4학년 어머님이셨는데 저한테 데리고 와서 가정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4학년인데요? 가정법이요? 앞에 진도를 했나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엄마랑 다 했대요.
앞에 영문법 엄마랑 다 했는데 엄마가 자기가 가정법을 설명해 주기는 조금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학원에서 가정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초 문장을 해보게 했어요. 근데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구분을 못해. 근데 다 했대. 그래서 가정법을 해달래. 가정법은요, 이 기초 문장력이 탄탄해야 돼요. 왜냐면 가정법은 변형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렇게 있는 원래 기본 문장의 틀에 있는 데서 변형이 되는 게 가정법이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원래 문장이 뭔지도 몰라. 원래 문장 구성이 뭔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변형부터 외워.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문장력 원래 된 애들 있잖아요. 이거 지겹게 했어. 이거 너무너무 막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겹게 했어. 그래서 기초 문장은 너무너무 탄탄해. 이런 애들한테 가정법이 뭔지 두 번만 설명해 주잖아요. 원래 문장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가정법은 뭐냐면 가정하는 거야. 이랬으면 어떻을까? 그럴 때는 이거 그냥 과거로 쓰면 돼. 무조건. 이게 가정법이야. 아, 끝. 그게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 기초를 모른다 애들이. 그러면 가정법을 끝도 없이 설명해야 돼. 그냥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가정법, 뭐 if, 주어, 동사, would, could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기본 규칙을 모르니까. 기본 문장 규칙에 would, could가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지. 그래서 초반 교육이 이제 중학교의 기본을 닦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 그냥 정말 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국어도 책 막 읽고 뭐 책 많이 읽는 거 좋은데 하는 거 병행해서 교과서 기본 어휘 그거 꼭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암기력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력을 늘려놓지 않으면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내신을 못 받으면 이제 아이들은 중학교 첫 내신에서 받은 점수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때 자기 인식이 서요. 중1 첫 시험에서 내가 과학을 30점 받았어. 그러면 나는 과학을 못하는구나. 끝. 자기를 그냥 그렇게 인지해버린 거예요. 첫 시험 점수로.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나? 뭐 저희 학원 애들 맨날 그래요. 너 잘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 못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로 선생님 말대로 시험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 나 잘하는구나. 그럼 그 점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지가 처음 생기는 게 중1 첫 내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잘 받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면 해요. 왜냐면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 그래도 국영수 좀 하는 앤데? 그러면 다음 시험에도 다음에 그 점수 받아야 되니까 하죠. 그 정도는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 애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첫 시험 준비를 좀 잘 해주는 게 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부터가 편해서 첫 시험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손이 많이 안 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중앙영문법은 저는 이 스타터 용어 정리 끝나고 나면은 중앙영문법을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 대비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주고 이거 중앙영문법은 저희 지금 중1 친구 중에 이거 3바퀴째 돌리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뭐 6학년, 5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똑같은 책을 3바퀴째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법을 계속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듣기평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요. 요 수준에 맞는 듣기평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듣기평가를 항상 병행을 해주고 근데 아이들 중에 빠른 애가 있어서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1 듣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중1, 중2, 중3 고등으로 이제 계속 듣기 이어가는 거죠. 듣기에서 이렇게 문제만 푸는 거 말고 딕테이션이 포함된 책을 꼭 사시고 이제 받아쓰기 하는 거. 문제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이렇게 들으면서 뭐 고르시오 이렇게 고르는 거는 뭐 20문제 다 맞는데 막상 그 뒤에 있는 딕테이션 스펠링 받아 적고 하는 거는 한 반절을 틀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준은 이 앞에 그 문제의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딕테이션의 수준을 맞추셔서 조금 낮춰서 그래서 딕테이션이 있는 듣기를 사셔서 그 듣기는 꾸준히 하면 단어 스펠링 외우는 것도 좀 늘고 듣는 귀도 좀 트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요거는 좀 연습이 돼야 돼요. 듣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듣기 연습은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문제집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 모의고사 공부는 중2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능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는지, 유형이 뭐가 나오는지,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새 애들 내신 준비해주면서 제가 계속 애들이랑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계속 해주는 말은 그거예요. 문제 풀지 말고 문제 읽어. 제가 맨날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 풀지 말고 문제 읽으라고. 다시 올라가. 문제 읽어. 문제를 읽으면 거기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문제를 안 읽어요. 풀으러 내려가요. 위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위에 주어진 얘가 뭘 의도한 것 같니? 얘가 지금 이 문제를 왜 낸 것 같니? 그걸 생각하고 내려가야지. 그냥 내려가면 여기 답이 없어. 위에 문제 읽으라고. 그냥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풀이를 시키면서 애 틀린 거 보고 네가 왜 틀렸냐면 봐봐. 너 문제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이제 지가 문제를 읽어요. 답이 뭐야? 이거요. 근데 왜 그거 찍었어? 문제를 안 읽었나 봐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특별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놔. 문제 다시 읽어봐. 천천히. 그래 문제를 읽었어. 그럼 답이 뭐야? 이거요. 문제 왜 안 읽었어? 그거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점점점 문제를 읽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한 3-4번 했다고 남자애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해요. 100번 정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문제 풀고 읽어. 문제 다시 읽어. 답 뭐야? 왜 안 읽었어? 이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냥 뭐랄까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힐 때까지. 남자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자애들도 근데 중학교 되면은 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연습을 그냥 계속 시키는 거예요. 문제 읽어. 문제 읽어. 사실 수능도 그거거든요. 수능 유형이 재밌는 게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려가지 마. 지문 들어가지 마. 이거 어떻게 푸는지 먼저 생각하고 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순서 그거 가르치는 게 고등영어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뭔지 그거 구분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왔는데 애가 막 6, 7등급이에요. 영어가. 근데 자기 인서울을 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도 3등급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 딴 과목은 네가 알아서 해서 인서울을 하던가 말던가. 내가 3등급까지는 만들어줄게. 근데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6개월 안에 3등급 만들어줄 수 있어. 해볼래? 그러면 하겠대. 진짜 힘들 건데 정말 힘들 건데 할 거야? 하겠대. 그러면 이제 단어량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단어는 죽어라고 외워야 돼요. 걔는 여태 한 단어가 없는 애라서 중학교 단어도 안 한 애라서 그런 애들은 단어는 정말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외우게 해야 되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제 걔한테 뭐부터 가르치냐면 문제 유형 나누는 것부터. 그래서 고등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18번은 무슨 유형, 19번은 무슨 유형. 그러니까 가끔 수능에서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문제 유형을 한두 문제씩 바꿀 때는 있어요. 신유형 뭐 출제됐다 뭐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그렇게 5년에 한 번 정도 지나지 않고서는 문제 유형이 번호마다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6, 7등급인 애다. 그러면 너는 듣기가 끝났어. 그러면 18번을 풀어. 그래서 그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정해줘요. 왜냐면 그 고유형, 그러니까 그 고난이도 유형이 나오는 번호대가 있어요. 근데 걔는 어차피 그거 못 풀거든요. 어려워서.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서 그 쉬운 문제 어떻게 푸는지부터 공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다 맞고 그 쉬운 유형만 다 맞추면 점수가 70점이 돼요. 그렇게 해서 3등급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를 얘가 여기까지 올렸다. 만약에 70점까지 올렸다. 그럼 3등급 됐으니까 이제 고난이도 중에서도 조금 쉬워 보이는 유형을 하나씩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거 다 버려요. 그 부분. 못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지금 중1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2 되면은 요 수능 모의고사 유형을 이제 그 고등학생들 제가 했던 것처럼 쉬운 유형부터. 근데 이게 이 문제 유형을 배우는 게 영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어에도 유형 똑같아요. 결국 주제 찾는 문제, 뭐 요약하는 문제, 그리고 순서 배열하는 문제. 그거 국어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어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영어에서는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배워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배워놓는 게. 근데 이제 영어는 암기를 시키고 이걸 하면은 뭐 빨리 늘려줄 수 있는데 국어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꼭 미리 시켜주세요. 고등학교 가서 국어 정말 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돈 버려요. 안 올라요. 오르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습 지도를 하시는 철학을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얘기 많이 들으시는 건 알겠지만 옆집 애가 잘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계신지가 사실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이미 특목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걔는 특목고를 다니는 애예요. 그건 그냥 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아이가 잘하는 거니까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 특목고의 세상에서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옆집에는 옆집의 룰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룰이 있는 거고 내 세상에서 키우는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잘할 것이냐에 대한 그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님이라면 정말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셔라. 특히나 4학년 전까지. 들어요. 그때까진 들어요. 진짜 엄마 말 듣거든요. 엄마가 너 그렇다고 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도 존중해주세요. 애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잘났다고 해주시면 돼요. 특히 남자애들. 네가 최고, 너가 최고야, 너가 제일 잘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운동하시는 집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랑 사이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어릴 때 잡아야 된다. 그냥 무작정 영어 잘했으면, 그냥 공부 잘했으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이런 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얘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시작에서 아직 시작점에 있는 아이니 아직 뛰지는 말자.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 중1 정도가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고 6학년까지는 그 마라톤장 가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 마라톤장까지 가기 전에 뛰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시작도 못해. 시작 안 하겠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라톤장 가기도 전에 지치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안 뛰어도 돼. 공부량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개별 학습 속도 꼭 존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불안해 하시지 않으면 돼요. 특히 엄마가 애한테 그 불안해 하시는 모습은 절대 이제 초등 저학년은 특히 안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불안해도 속으로 삭히세요.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습 환경이 뭐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집에서도 뭐 책 되게 많이 보고 막 엄마도 책 보고 아빠도 책 보고 막 같이 뭐 여기 큰 상에서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집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집이.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뭐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학원 환경이 그렇게 막 원어민이 있고 막 내 친구랑 뭐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막 이거를 비교를 하는 그런 건지. 근데 그런 비교가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조금 나도 더 잘하고 싶은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성향이 맞는다면 그 맞는 학원을 가면 되고 근데 애가 좀 예민해 막 눈치도 좀 많이 보고 막 자신감도 좀 없어. 그러면 그런 이제 너무 큰 대형 학원 다 가는 대형 학원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자신감을 가지는 게 먼저고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 결국에는 고등의 관건이거든요. 고등 공부의 관건은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한테 제일 좋은 부분은 EBS라고 생각해요. EBS 수능 연계도 많이 되고 EBS 좋은 강의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EBS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주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잡힌 애가 고등학생 중에 저는 많아야 한 8% 미만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2%는 학원을 다녀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EBS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원 다녀야 돼요. 기초 다시 학원 가서 잡아줘야 되고 하나씩 떠먹여줘야 되고 문제풀이 다시 봐줘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을 초등학교 때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되게 편해요. 애가 편해요. 학원도 많이 안 다녀도 되고 돈도 오히려 줄이는 길이에요.
고등학원비 진짜 비싸요. 초등이랑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초등에 좀 더 투자를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어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내 위치가 중요하고, 영작을 하면 이제 한글을 읽고 그 시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한글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근데 고학년 애들도 현재 과거 파악 못한 애들 많아요. 한글 문장 읽고. 한글 문장,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지, 지금 밥을 먹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엔 시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 문장을 읽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파악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시제를 선택을 해야 영어 단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작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영어는 절대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력 공부법이 중요해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게 사실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에 전부 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원을 오래 다니고 5, 6학년 때까지 학원을 다니고 했는데도 중학교에 가서 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이에요. 이걸 구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문장을 안 만들어 봐서 그러고 그냥 계속 암기만 하고 문제 풀기만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이가 이제 있어야 장기적으로, 결국 공부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녀도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머리를 닫아버렸으면 공부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넣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머리에 그 좋은 학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막 온몸으로 막 거부를 해요. 나 암기 안 할 건데, 나 공부 못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근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게끔 유지를 하면서 중학생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초등 어머님들은 그거에 초점을 좀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당연한, 초등 공부는 실수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다. 계속 틀려야 결국엔 맞추는 법도 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두 번 말했다고 해서 절대 자기게 되지 않아요. 똑같은 실수를 100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 틀려도 괜찮아가 계속 필요해요.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피드백이 좀 중요해요. 틀려서 죄책감을 가지면 아이가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항상 100점을 맞겠어요, 애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한 애들인데. 근데 맨날 100점 맞겠다는 그 중압감이 있어. 그러면 하기가 싫대. 왜냐면 100점 못 맞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격려와 피드백이 이제 중고등학교의 그 공부 그릇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학습은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아이가 이렇게 천천히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조금 한번 트일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는 공부 이렇게 가다가 팍 오르고 또 팍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 있다고. 저희 아이들 중에 영어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팍 올랐는데 그 시기에 가족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학원을 안 나왔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애들이 이제 몇 명이, 남매가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안 늘다가 팍 늘었는데 그 순간에 2주 휴가를 갔다 오고 났더니 애가 다시 여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올리는데도 시간이 다시 걸렸어요. 근데 그 이듬해 돼서 또 이제 이번 휴가를 또 간대. 그래서 걱정이 좀 됐어요. 이번 휴가 갔다 와서 또 못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라서 조금 이제 지난 상태에서 휴가를 갔다 와서 그런지 휴가 갔다 와서 너무 멀쩡히 잘하더라고요. 그 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막 늘었을 때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공부 끊어버리면 이제 다시 떨어지는 수도 생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쉬어도 이게 내려가지 않더라. 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못 세우거든요. 애들은 코앞에 것밖에 못 봐요. 코앞에라도 보는 애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앞에 걸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는 사실 옆에 있는 어른들이 세워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그 대신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플랜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바운더리를 이제 적당히 정해주면 좋죠. 국어 학습을 안 해놓고 영어만 했을 때 영어가 안 느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하다 보면 이제 절 파트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장만 막 계속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장 단순한 문장만 있는 문장만 계속 하다가 애가 어느 정도 영어가 늘면은 이제 뒤에 뭐 왼절이 붙는다던가 대절이 붙는다던가 이제 이런 문장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글 문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저기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나의 아빠야. 그럼 한글에서 구문을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실력이 안 돼. 구문을 못 끊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애가 감을 못 잡아. 그럼 그때 영어가 멈춰요. 영어 열심히 늘려놨는데 더 이상 늘지 않아. 절에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국어 구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국어 학습이 선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영어가 안 멈추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뒤늦게 이제 5학년 돼서도, 그러니까 근데 국어 학습을 권유를 하면, 아유, 국어는 뭐 논술하고 있어요. 막 그냥 그렇게만 간단한 책도 읽고 있어요. 한우리 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학습이 그렇게 좀 소홀히 되면 영어가 이제 발목이 잡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같이 정체가 되는 거죠. 국어 늘 때까지 영어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국어를 늘리는 시간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고학년 되면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그 양보다 그냥 쉬운 거를 꾸준히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뭐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잠깐 다이어트를 막 이렇게 일주일 바짝 막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요만한 거를 실천을 계속 뭐 1년을 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몸에 더 크겠죠. 아이들 공부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이제 짧은 시간에 큰 성과가 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공부는 이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체화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기다려 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네.